액체를 담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으며 식품을 장기간 저장하는 1등 공신이었던 유리병이 편리함에 의해 점점 밀려나 설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리함을 얻고 더 큰 것을 잃었죠. 병은 깨지기 쉽고 무겁고 불편하다. 페트와 캔은 가볍고 들고 다니기 편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왠지 씁쓸해지는 답이다. 저희 캠핑 가는 거라 무겁고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캠핑할 때는 좀 가벼운 게 낫잖아요. 그래서 페트병으로 그냥 사가는 거예요. 페트병 음료가 좀 편리한가요? 병보다는 들고 다니기가 좀 편하죠. 들고 다니기 편하고 가방에 넣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페트병만한 게 없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독일 중부에 위치한 도시 카셀. 타베아 씨네 집을 찾았다. 타베아 씨가 귀여운 딸 엘리아나에게 주는 물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마트에서 사온 이 생수는 페트병이 아닌 무겁고 깨지기 쉬운 유리병에 들어있다. Also die Qualität ist viel besser und für die Umwelt ist das auch viel besser, weil man nicht immer die Flaschen wegschmeißen muss und immer zurückgeben kann. 인근 마트를 찾았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여기저기 유리병에 담긴 생수며 음료들이 케이스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유리병을 상자채로 구입한다. Ich finde die besser wie diese Plastikflaschen. Ganz ehrlich, weil der Sauerstoff bleibt länger hier drin enthalten. Und wenn man diese Kunststoffflaschen ein paar Mal auf und zu macht, ist der Sauerstoff, die Kohlensäure ist dann weg. Und das passiert hier nicht bei. Ah, bei den Glasflaschen? Ja, bei den Glasflaschen. Schmeckt anders, schmeckt besser. 유리병을 택하는 이런 다양한 이유 중에는 플라스틱병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도 한몫하고 있다. 페트병을 따게 되면 공기의 부유 미생물들에 의한 오염, 그다음에 체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많은 미생물들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들이 PT병 내부에서 세균막을 형성하게 되면 제거하기도 힘들고 계속 오염을 만들게 되죠. 한 번 사용한 페트병을 씻어도 얼려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페트병은 한 번 쓰고 버려야 할 용기라는 것이다. 세균을 얼렸다고 해서 그 균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잠재해 있는 거지만 그게 이제 온도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살아나고 증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내부에 일단 세균막을 형성하게 되면 그 내부에 어떤 세제를 쓰더라도 완전히 제거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PT병을 재사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에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죠. 유리병은 조금 무겁지만 더 많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지난 2005년 일본의 한 맥주 회사는 병보다 훨씬 가볍고 물류비도 절감되는 페트병 맥주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물론 회사 관계자들은 용기를 페트로 바꿀 경우 맛의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페트병 맥주 출시는 다름 아닌 소비자들의 반대에 제동이 걸렸다. 2004年にアサヒビールがその日本の新聞でこれからペットボトル入りのビールを販売しますというふうに宣言をしました。それを見たグリーンピースですとか、他の環境保護団体がやはりビールがそのものがペットボトルになるというとその生産量が非常に多いのでそのペットボトルのリサイクルといっても現実的にはそのリサイクルされずにゴミに行ってしまう可能性が非常に高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やはり企業がきちんとそのゴミに責任を取るという観点からするとたくさん作って捨ててしまうというのは全く問題だと。それでアサヒビールさんに企業としてゴミを増やすということをそもそも責任取れるんですかということを問いたかったというのが一番最初ですね。 우선 맥주 페트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저희 PT
pit백병의 원료인 프리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어문과 같이 생긴 프리폼이 1.6m 큰 병이 되는 겁니다. 맥주를 담는 페트병은 일반 페트병과는 다른 복합 재질의 페트다. 맥주의 탄산이 배출되는 것을 막고 외부 산소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탄생한 특별한 재질의 페트병인 것이다. 맥주 페트병은 일반 페트병과는 달리 재활용할 때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발생시킨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리병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요. 물론 사용하시는데 조금 무겁고 깨질 수 있는 그런 불편함들은 있지만 pit백 같은 경우는,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으로는 다시 사용하고 다시 사용하려면 재활용하게끔 하는 그 공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유리병을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유 화합물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페트병. 우리는 2리터짜리 페트병 맥주 한 병을 마시기 위해 500cc의 석유를 사용하고 있다. 병과는 달리 재사용이 불가능한 페트병은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페트병 대신 맥주병을 사용하게 되면 화석연료 사용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 유리제품 제조회사. 이곳에선 하루 100여 종의 유리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만들어지는 병은 약 100억 병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병은 다양한 내용물을 담고 새로운 이름을 얻어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재활용하거나 재사용된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다양한 용도로 쓰이던 유리병은 색상별로 구분되어 모아진다. 그리고 병을 깨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른 원료들과 혼합해 1500도 열에 녹인다. 그러고 난 다음 성형에 식히면 새로운 병이 완성된다. 하나의 병이 재활용된 것이다. 재활용에 비한다면 재사용의 과정은 단순하다. 유리병에 붙은 스티커를 떼고 1초에 200만 번의 초음파로 병 속의 이물질을 없앤 뒤 90도 이상의 물로 8번 반복 살균 세척하면 끝이다. 에너지 소모의 차이도 뚜렷하다. 1000개의 유리병을 재활용했을 때 서울에서 청주까지 7번 왕복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재사용한다면 한 번 왕복하는 것과 같은 양으로 준다. 빈병 재사용률 1%가 증가되면 3만여 가구의 이산화탄소량을 감축할 수 있고 소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빈병 재사용률은 어떨까? 독일 50여 회, 핀란드 30여 회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8회에 불과하다. 독일은 수질이 좋지 않아 물을 대체할 마실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맥주가 탄생했다. 독일 사람들에게서 맥주를 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 손에 들려있는 병이 표면엔 죄다 흰줄이가 있다. Ja, aber wenn du ins Restaurant gehst, dann trinkst du auch aus dem Glas oder isst mit Besteck, was jemand anders schon mal hergenommen hat. Das wird ja auch nur gewaschen. Die Flaschen werden ja auch gewaschen. Und da macht man sich auch eigentlich keine Gedanken drüber. Das ist ja einfach lossaufen. 손에 꼭 쥐고 마시는 맥주. 이들은 병에 든 맥주를 마시고 그 병이 재사용되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병을 함부로 다루는 일도 없다. 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독일의 맥주 회사.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맥주는 거의 모두가 재사용 병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상표는 모두 다르지만 병 모양은 똑같다. Hier kommt das Leergut von der Kundschaft zur Brauerei an. Die Paletten werden endpallettiert. Die Kisten sind noch beaufstückt mit Fremdflaschen von verschiedenen Brauereien, die dann im Vorfeld noch sortiert werden, bevor wir sie zur Abfüllung bringen. 이 모든 것은 맥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맥주병의 규격화 덕분에 다른 회사의 맥주병도 여기서 상표를 떼고 세척만 하면 재사용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이다.
이 공장의 병 중에는 최고 50회나 이곳으로 돌아와 새 맥주를 담고 있는 것도 있다. Ein absolut hygienisches Verpackungsmaterial, ist geruchneutral und dort kommt der Geschmack des Bieres am besten zur Geltung. Das ist die Sicht des Verbrauchers. Es gibt Untersuchungen, dass von 10 Verbrauchern 9 Verbraucher ihr Bier am liebsten aus der Glasflasche trinken. Zum anderen wird durch das Pfandsystem die Rückgabe der Flasche bevorzugt. Das heißt, Flaschen werden vom Verbraucher nicht in die Landschaft oder in die Straße geworfen. Das heißt, wir verhindern auch eine Vermüllung. 독일에서 50회 이상 재사용되는 병은 우리나라에서 평균 8번 재사용된 후 파병 처리된다. 무엇보다 병이 재사용될 거라는 인식조차 미미한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회수된 병의 10%는 이미 파손되었거나 담배꽁초 같은 이물질 때문에 재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재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낮다 보니까 업소나 기타 소비자들이 병을 좀 함부로 다루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내외부에 많이 침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나 흙, 기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름, 또 뭐 담배꽁초 여러 가지 것들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병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뿐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빈병이 온전하게 수거조차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맥주, 소주병의 70% 정도는 업소에서 판매되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소비된다. 문제는 가정에서 소비된 30%. 분리수거통에 모여진 각종 병들은 시작부터 곤욕을 치른다. 부딪히고 던져지고 쏟아지는 과정을 통해 상당수 깨지고 만다. 이렇게 한 해 포대 속에서 사라지는 소주병이 약 3억 병, 부대 비용을 포함해 400억여 원이 사라진다. 독일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공병 반환 기계를 통해 병을 수거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공병을 모으면 쉽게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빈병을 보관하기도 힘든 가게와 반환하고 싶어도 반환할 곳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소비자들에게 독일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Flaschen austrinken, wieder leere in den Kasten, leere hierher bringen, vollen wieder mitnehmen. Leer machen, herbringen. Ist das nicht unbequem für Sie? Nö, wird wieder verwendet, ist umweltfreundlich. Kein und kommt nicht in Müll.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반환되는 보증금이다. 독일은 판매 가격 대비 약 11%에 가까운 보증금이 들어있다. 장바구니 가득했던 빈병을 모두 반환한 엘리아나. 좋아하는 사탕을 집어든다. 엘리아나도 자기 몫을 인정받았나 보다. 엘리아나에게 빈병 반환은 이제 습관이 되어간다. 우리나라 소주병의 공병 가격은 40원이다. 그리고 맥주병은 50원이다. 일종의 조그맣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커진다라고 하겠습니다. 100원, 200원을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행위를 통해서 100원, 200원을 갖는다라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그러한 그 100원, 200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특히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 그리고 태도로부터 실천으로의 성공적인 전환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에도 빈병 보증금 환불센터가 문을 열었다.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전용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거 병은 뭐 하려고요? 네, 이거 환불하려고요. 이거 아빠께서 드신 건데 제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거 환불하러 왔어요.
이 어린이들에게 빈병을 모아 반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이 생기고 그것이 지속된다면 버려지는 자원은 사용되는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맥주가 9개, 소주가 4개. 어? 450원이랑 알았어, 계산해. 339. 고맙습니다. 빈병을 안전하게 수거하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선 이 주류나 음료수를 다 드신 후에 이 병 마개를 다시 이제 잠그는 일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병마개를 잠그게 되면 이물질도 들어가지 않고 또 반환 운송 중에도 병이 잘 깨지지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마개를 우선 잘 닫으시고 소매상이나 대형 그 소매점에 이렇게 갖다 주시면 반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이렇게 시켜주시고 또 덤으로 40원에서 100원까지 반환 보증금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소비자로서는 그 책임을 다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10개 소주 회사도 이제 소주병 공용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병에 붙은 상표만 다를 뿐 병의 생김새는 똑같다. 소주병 공용화만으로도 300억 원, 7만여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재사용에 대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약 10에서 15% 정도 없어지는 우리나라의 자산을 계속 이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빈병 재사용을 위해 시민들 참여도 주류업체의 다양한 협력도 필수적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병은 깨서 재활용하기보다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다. 모든 분들이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고 그릇이다. 내가 다시 사용해야 될 그릇이다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병을 다르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도 편리함보다는 더 중요한 그것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유리병을 사용하고 또 그 유리병을 소중히 다뤄 재사용을 한다면 편리함보다는 더 소중한 자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